사건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과 함께합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의 민낯,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관계자 얘기 풀어가 볼 텐데 박범계 장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정인이 사건 얘기가 뜨거웠는데 이 공소장 변경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그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공소장 변경을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검사들 부디 동참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 외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 이 검찰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가 보기에 어떤 점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죠. 의견 표명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헌법 무법지대인가요? 2015년에 임은정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자기가 모셨던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매일같이 성매매를 했다. 그런 분이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했으니 사법제도가 제대로 개혁될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간부들의 인사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 조희진 검사장이 불러서 이걸 내리라고 명예훼손된다고 이분 따님이 검사인데 보면 어떡하냐고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딸이 속상할까 봐. 예. 그 아버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감추는 이유는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리가 비등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권한이 줄어들고 이건 곧 자기의 정관 변호사로서의 수입이죠. 그건 자기가 정관 변호사가 됐을 때 100억, 200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이 곧 돈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게 씁쓸한 현실 같은데 검찰이 만약에 이제 초임 검사가 딱 됐어요. 그러면 검사가 돼서 검찰청에 등청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초임 검사 일단은 검사장한테 인사하러 가야죠. 다 모여서 인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장한테도 인사하고 자리에 딱 앉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게 있어서 혹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한데 초임 검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밥집을 예약한다. 부장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검색해서 메뉴를 짠다. 밥조를 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실인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당번이죠.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알맞은 식당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마련 못했다라고 하면은 야단 맞고 저희가 사실 저도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을 모르냐라면서 제가 타박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메뉴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인데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문화보다는 일단 검찰 권력을 짜게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워낙 권력이 크고 가진 역량 이런 거 도덕성에 비해서 권한이 크고 이거에 눌려서 남용을 하고 있는 건데 조직 문화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일단 권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법 여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범계 후보자가 내정자 신분인데 임명이 되면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보도 채널에서도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괜찮을까요? 일단은 뉴스 보도를 보니까 2003년 8월 민정비서관실에 재직을 할 때는 신고가 됐고 그 뒤로 누락을 했고 이것이 선산이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조들의 묘가 있는
토지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면 처분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빠져 있어도 그걸 인식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누락하는 이유는 자신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을 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한 건데, 2003년에 일단 신고한 점에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뭐 그래요. 동기에 있어서 참작해 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7살 때 유산으로 받은 거라는데 서기호 변호사님도 나와 계신 거죠 지금? 네, 나왔습니다. 저기 박범계 의원 그 땅이요. 이게 보니까 도시에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91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 그 의도해서 누락한 게 아니면은 그 양해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뭐 어차피 청문회 고의 재산 승고 누락의 네. 경우는 이제 고의여야 되잖아요.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안이 그 선산이라는 게 보통 거의 그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 공시지가 나와 있어도 그 묘가 있고 그런 산은 임야는 잘 거래도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은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일 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특별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변호사님, 야권에서는 박범계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피고인이 어떻게 여기 청문회장에 올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야권인 국민의힘당 의원들 9명도 역시 패스트트랙 그 통과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당 의원 9명은 기소된 9명은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청문회 참석해도 되는 건지, 검증 당하는 건 아니고 안 되고 검증하는 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 제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거였고, 이쪽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역시 고려할 만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검찰이 반대하기만 하면 자신 눈에 가시니까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거다라고 해서 트집 잡아서 기소해 놓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못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청할 가치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상기,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참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몸소 다들 보여주신 셈인데, 그렇다면 박범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뭐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뭐 인물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고,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같이 가혹한 수사를 안 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개혁 성향이 없는 분이구나, 검찰에 안전한 분이어서 가만히 두는 거구나. 자,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들은 사례가 어떤 피의자가 플리바게닝을 요구받은 거죠. 너 기업 범죄를 봐줄 테니까 정치인에게 뭘 증거를 불어라라고 해서 자기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가 나중에 검찰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저분 코 깨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서 변호사님, 예.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 희망대로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 이 등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셔야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그런 투수, 희망과 네네.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등판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승리 투수가 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이제 할 나름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박범계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박범계 후보자 스타일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실 건데요. 그분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뛰어드시면서부터 꾸준히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시면서 민정비서관도 하시고 검찰 개혁의 역사를 같이 해 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누구 못지않게 높은 분이신데 다만 그 방식을 검찰과 어떤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과정, 하는 것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는 그 장소도 서울 고검 내에다가 마련할 정도로 검찰과의 어떤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거친 방법보다는 좀 쌍방이 생채기를 덜 내면서 가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 환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본재판, 본안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충분히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재판장께서 여러 가지 증거 조사 이런 것들 충분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7월 달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뒤에서야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기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 하니 글쎄요. 그때 나오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실게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 변호사님, 앞서서 본안 소송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결과가 7월 전에는 안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보통 1년은 걸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참 결론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아무도 예견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그 결정문에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굉장히 엄중하고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저는 전망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문만 본다면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소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하반기 돼야 할 것 같은데 한편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본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참모라고 해야 할까요? 스태프들을 데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 이 모습이 지난해에도 갔었지만 오늘은 좀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가서 그런지 왠지 좀 비장하고 엄중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선 후보로서 수위를 달리고 계시고 그리고 언론들이 동정보도 개를 데리고 산책한다든지 대선 주자로 행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주자가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든다 이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뛰어들든 안 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분이 동시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사들 개혁에 동참하라. 두 사람이 다 지향하는 바는 바른 검찰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서기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찰보다는 좀 우호적인 관계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바른 검찰에 대한 상이 서로 다를 거기 때문에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께서
검찰을 한번 겪어보시고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하고 상당히 다른 거더라고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른 검찰을 원하는데 그 바른 검찰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시절보다 그 마찰은 좀 줄어들까요? 표면적인? 일단은 이 정권 자체가 뭐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뭐 박장관 자체의 개혁 성향보다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도 레임덕도 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추진력은 정권 초반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